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고객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였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회장인 나에게 있다.
라고 2번 허리 숙여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라는 부탁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른바 이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문제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적인 논란, 불신, 또 5.18과 관련된 어떤 상처 이런 걸로 굉장히 나라가 뭐 들끓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정용진 회장 이야기는 좀 뭐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의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사과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는 진상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또 여기에서 정의전 회장이 자신의 입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개입했던 직원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랄지 또 이게 또 새로운 비판받을 수 있는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저 부분은 오늘 지금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있어서 5.18과 관련된 유족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타벅스와 신세계 그룹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더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오늘 자체는 단순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정용진 회장이 오늘의 사과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신세계 그룹,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의 향후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룹 오너가 사과하는 자세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이 정도 수준의 사과를 하려고 8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닌 시작이다. 또 모든 책임은 본인과 경영진에게 있다. 그 책임지는 자세는 좋은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 넘게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두에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종류의 이벤트가 중간 단위에서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이게 가능했는지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고 비판을 잠재우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진한 사과였고 알맹이가 빠진 사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후속 조치는 도대체 뭐냐? 특히 선불 충전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지금 적립해 놓은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데 그런 국민들이 이거 그냥 뭐 조건 없이 다 환불해 달라라는 내용들도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런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그래서 마지못해 사과는 한 것 같아요.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알맹이가 너무 빠져 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구체성이 매우 결여돼 있어서 이 정도로 국민 마음을 돌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사건들도 많아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 불매 운동을 시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정 회장의 사과문 내용 중에 당부의 말씀도 있었어요. 전국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은 좀 멈춰달라라는 취지의 어떤 메시지였는데 김효은 대변인 그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또 몇몇 스타벅스 매장에서 보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뭔가 좀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만큼의 그런 이제 몇몇 손님들의 행위가 또 보여지고 그것이 SNS상에서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용진 회장의 말처럼 매장에서 이렇게 음료를 또 제조하고 또 소비자의 손에 쥐어주는 이 직원들은, 이 파트너들은 사실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고 또 다 같은 국민이고 또 이분들이 그 또 탱크데이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5.18의 의미에 대해서 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스타벅스의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하게 질책을 하고 또 사과를 또 물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또 우리가 이 매장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좀 따뜻하게 우리가 같이 평소처럼 대해주는 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SNS에 또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벌어지는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재조명이 되면서 괜히 이 스타벅스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또 두 쪽으로 갈라지는 네. 그런 또 한 번의 갈라치기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역시도 지금 고민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용진 회장의 사과 이후에 또 사실 사과 이전에 이 사태가 처음 벌어지고 나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가 또 해임이 되었고 또 안에 있는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또 문책을 받았고 사실 이 사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후에 이 진상조사를 좀 기다리면서 좀 침착하게 예. 있어야 될 이유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진상조사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논평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신세계 스타벅스 관련된 경영총괄 임원이 진상조사 내용과 후속 대책에 대한 상세한 기자회견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룹 총괄 회장이 직접 다 이런 디테일을 발표하는 것도 아까 무리가 있다라는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의 말씀도 있었듯이 그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지금 경영총괄 임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 있었던 정윤진 회장의 이 사과문 내용을 생중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선거판에 여야 간의 어떤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단 야당에선 이 선거의 희생 제물로 스타벅스를 현 정권이 삼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스타벅스 불매 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벅커피 들고 다닐 겁니다.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입니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무신사 저격 등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을 덮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거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업을 제물 삼아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얄팍한 표 계산 역시 부적절한 선거운동입니다. 기업을 엇박지르고 스타벅스와 전쟁을 벌일 그 힘의 딱 반이라도 민생을 구하고 관율, 고물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에 여당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잘못된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동의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무슨 뭐 스벅 인증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스벅 가지고 가자는 등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깔끔하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러면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압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문제 있는 기업의 우리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기업에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근본적인 질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야 간의 이 쟁점입니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반 기업의 불매 운동을 시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주제를 갖고 저희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직구쇼 나오신 이동학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거 전에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건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으로서 나설 수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나설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용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동안 약간 넓은 아량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오히려 더 가졌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18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걸 헌법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자당의 최고위원이, 그분은 지금도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에.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사과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불과 몇 개월 안 된 얘기인데 유튜버 고성국 씨가 네. 예,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엄청난 전두환 찬양 발언을 또 했고 그 사람의 이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적 상처에 소금을 또 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당에서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도 안 했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의힘이 뭔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아량이 넓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맺고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스타벅스, 제가 볼 땐 스타벅스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을 국민의힘이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스타벅스조차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5.18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뭐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 어떤 대참사인데 이 참사 자체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죠.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자고 한다고 하면 바로 보수 정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8이랄지 세월호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되면 사실은 선거의 기준을 보면 유리한 건 진보 측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스타벅스의 이제 마케팅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마케팅이 잘못됐다고 봐요. 더군다나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비판 자체가 너무 정치권에서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서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관한 진상조사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원인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매운동하고 그건 충분히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이 가세를 하면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커진 거예요. 거기다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비판은 끝나지 않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이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사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판하고 불매운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격의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수위를 좀 너무 넘고 있다. 그래서 피로감을 저는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또 자꾸 5.18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스타벅스 자체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비판하고 이걸 현 정부랄지 민주당에서 선거에 이용한다까지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스타벅스 가서 장도혁 대표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인증을 한다랄지 그것은 마치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5.18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선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설사 상대방이 선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망정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거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5.18 굉장히 중요하죠. 또 5.18을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5.18과 관련돼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걸 양당에서 진보와 보수에서 정략적으로 그만 이용하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5.18을 폄훼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이용하고 있다. 지나치다. 그렇죠. 정치 이득을 위해서 5.18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폄훼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뭐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뭐 사죄도 하고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를 한번 봐가면서 우리가 관찰자, 감시자 역할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 자꾸 선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그만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도 이 스벅과 관련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기업의 경영진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을 때는 시장이 응징합니다. 시장이 불매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그 수하들, 이재명 대통령이 부추기는 공무원들처럼 자기들이 나서서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잘 걸렸다라는 식으로 그 기업을 조지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번 반문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정권은 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에 회피해 왔어요. 그건 회피할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입니까? 한동훈 후보는 국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 사기업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불매운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문제 지금 뜨거운데 여러 패널들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5.18 관련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을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충북 도당의 행태랄지, 거제시장 후보의 댓글이랄지,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광주 안 간다라는 식의 발언이랄지, 그것도 딱 잡아 떼자가 녹취록 나오니까 시인했잖아요. 이런 태도들이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야당으로서 또 보수정당으로서 이게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공당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나서서 비판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가 나서서 이거는 질타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영진 회장이 뭐 모든 게 내 탓이오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고 이거 우리 편인데 라고 그렇게 애둘러서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마저 읽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논란 퍼졌을 때 박수영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탱크 그 모양의 텀블러, 드럼통 모양의 텀블러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아무리 지적을 하고 또 그 정부 부처에서 이를테면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반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매운동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대다수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나 스타벅스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가기는 매우 꺼림칙하고 불편하네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세계 측의 어떤 후속 조치나 향후의 어떤 대응들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영원히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겠다 이런 국민들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과한 만큼 얼마나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수반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사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영진 회장을 고발했던 그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장관들을 고발했습니다. 같은 단체가 정영진 회장과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정영진 회장은 이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거듭 사과를 했고 직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호소했습니다. 자, 정영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매운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장관 등등을 고발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폭거라는 겁니다. 권력 유지, 선거 승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즉, 이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스타벅스의 당시 그 마케팅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이 나서서 선거 때에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것도 역시나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김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도 잘못했다. 이런 마케팅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침을 놓은 것이고 또 한편은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직권 남용도 사실은 맞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이슈를 너무 많이 이제 키우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소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다시피 해서 스타벅스를 늘 아침마다 마시는 어떤 루틴이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사실은 자유를 좀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렇게 매출에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저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이 선거를 얼마 앞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스타벅스를 가자 혹은 가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극렬한 어떤 양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당의 이 지지층의 결집을 모으는 그런 효과도 어찌 보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이후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5.18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 과연 국민의힘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 5.18의 이 탱크데이라는 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이 이렇게 커졌나를 생각을 해보면 정원호 후보가 주폭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5.18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우상호 후보라든지 또 송영길 후보라든지 5.18 전화제 때 과거에 새천년 NHK 그런 주점에 유흥업소에 갔던 그런 기록들도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18을 꺼내서 이것을 이슈화시켰을 때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이 더 이것을 이슈로 덮는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스타벅스의 편을 그냥 무조건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슈로 덮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맞섰고 또 희생당했고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명확하게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국가 편을 들 수는 없어요. 당시에 국가 폭력을 했었던 그 편을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해마다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거나 혹은 어떠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늘 완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문제가 크지 않았었다라는 이 느낌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정확하게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걸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도 이거를 또 그냥 사과했으니까 그냥 또 넘어가자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계엄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계몽령이라는 게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될 정도로 특정 정치 세력에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지도부가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이상하게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거는 시민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죠.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명확히 국가폭력이라는 걸 규정해주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시민단체가 저렇게 고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결국은 5.18 그때 부닥쳤던 시민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 어떤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고발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결과가 일정 부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다만 정부에서 혹은 이것이 지금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이 발단된 것도 결국 5.18이라고 하는 그 선거 시기에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성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